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 커피를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좀 버티려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이 커피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가까웠던,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차입니다. 자, 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탐나차 문화원 원장 이현정입니다. 탐나차 문화원은 올해로 22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차문화 예절교육기관으로 인성교육을 차를 통해서 하고 있고 국제행사에 제주형 티브레이크로 차문화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하우스 대표 송주연이라고 하고요. 차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티 블렌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티스타웃 대표 이원희입니다. 저는 선을리 검은 오름 앞에 차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뭐 때문에 가장 요즘 바쁘세요? 뭐 차밭은 4월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녹차 수확이 이제 진행되고 지금은 천물차 중에서 퍼스트 플러시 홍차 그리고 백차, 흑차, 모차를 이렇게 만드는 발효차 중심으로 이제 봄 시즌이 끝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차 산업이 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체감하세요? 아, 체감 많이 하죠. 사실 뭐 한 3년에서 4년 전부터 각 대학마다 티 소믈리에 과정이라든가 티 인스트럭터 과정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또한 요즘은 또 차 클래스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고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식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확장성 있게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차 생활이 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로 사람들이 처음엔 우울하고 이렇게 있다가 좀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혼자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다가 차를 마셨더니 몸에 조금 좋은 점도 있고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 이러면서 차 생활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데이터는 코로나 이전에는 헛개차를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정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술자리가 그때 많았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보리차 수요가 되게 급증했다는데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집에서 물 대신에 항상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이런 거 많이 끓여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 보리차에도 보리를 먹으면 가슴 답답한 증상이나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효능 덕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차 생활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좀 체감하세요? 네,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힐링 콘텐츠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이제 큰 예로 보면 뭐 요가도 그중 하나고요. 명상도 그중 하나고 차도 그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문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힐링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힐링 콘텐츠를 하고 있는 전시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시장을 다니다 보면 차를 직접 내어주시는 웰컴티로 내어주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차를 체험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보듬는 그런 프로그램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자기를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차가 이제 인기가 급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제주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차 하면 솔직히 보성, 뭐 또 하동 이 지역이 떠오르는데 제주는 거기에 비해서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 아니에요? 제주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유기농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는 이렇게 고립된 섬이잖아요. 이 고립된 섬 지역에서 1차 산업 중에서 한 품목이 유기농 인증 비율이 거의 대부분 다 유기농이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봐요. 1차 산업 중에서. 산지별로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나요? 산지별로 맛의 차이 있죠. 그래서 차는 보통 차나무가 좋아하는 그 환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강수량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안개가 많아야 되고 일교차가 커야 이제 차 맛이 좋다고 합니다. 안개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안개는 유리 아미노산,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으려면 이 일조량을 좀 막아줘야 돼요. 햇빛을 가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미노산 함유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은 지역에서 자란 차 나무에서 수확한 찻잎이 달달하고 등급이 높은 그런 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그러한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황수량 제일 많죠. 그리고 한라산 기준으로 해발고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해발고도에 차밭이 있느냐에 따라서 일교차가 있고 사계절이 또 뚜렷한 중산간에 또 안개가 얼마나 많이 껴요. 네, 그리고 안개 많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이 제주도 차밭을 주목해야 될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약간 제주의 스토리를 더 입혀서 제주의 찻잎을 정말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주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담아서 티를 판매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로컬 분들은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내가 차를 마심으로써 제주를 마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차의 이야기를 담거나 이제 제주의 진짜 청정 깨끗한 찻잎을 사용하면 소비자들도 더 좋아하는 게 이제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찻집들이 분명 제주의 차를 더 원할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제주 말차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생산자 역시 어떻게 조금 더 제주스러운 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잘 홍보하는 역할 그리고 더 제주다운 차를 더 제주스럽게 표현하는 역할을 잘 해나간다면 제주의 이제 차 문화뿐만 아니고 제주의 차 역시 그 인지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제주에서는 언제부터 차를 즐겼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럼 일단 제주가 차하고 맞는 지형이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동다송이라는 문헌 1장에 보면 후황가수 백율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차나무와 귤나무를 짝지어 주었다. 그럼 그 말은 차나무 잘 자라는데 귤나무 잘 자라고 귤나무 잘 자라는데 차나무를 잘 자랐다는 지형 조건,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같았다는 거죠. 근데 제주하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제주만큼 귤 맛있는 곳 없잖아요. 그래서 네. 차나무가 잘 자라는 지형은 맞았던 것 같고요. 과거의 차 하면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차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제 유배 생활을 처음 와서 너무 힘들었겠죠. 문화도 다르고. 근데 혼자 뭐 책도 읽고, 뭐 글도 가르쳐주고, 자기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아마 차를 마시는 게 유일한 유배 생활의 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지만 그 중에 차인 중에 초이선사랑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배를 오는 길에 대흥사에 들려서 이제 하룻밤을 보냈고, 그다음에 또 차를 마셨고, 또 와서는 초이선사가 제주에 와서 반년을 또 같이 지내요. 그래서 그럴 때 차를 필요하다라고 편지도 쓰고 그 편지를 받은 초이는 차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를 마시고 나서 또 추사 선생님은 너가 만든 차가 가장 좋다, 최상의 차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럴 때 제주인들 누군가는 저게 차였구나, 저렇게 차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차는 대중적이지 않았던 거였죠. 네. 네. 뭐 양반층에서만 좀 즐겼던. 네. 아마 볼 수도 없었던 귀한 거였겠죠. 그럼 제주에서 이 차 재배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언젠가요? 제주의 차가 이제 처음 대규모로 들어온 거는 1979년 그 태평양 서성원 회장님께서 한 10만 평의 차밭을 조성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들었으면서 감귤 산업이 이렇게 사양 산업으로 내려가면서 대체 작목으로 제주에 어울리는 작목이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이 차밭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도 차원에서 이 차밭을 굉장히 권장을 하면서 그 농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밭이
규모 있게 이제 쭉 생겨왔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차 유명한 산지가 제주도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더 따뜻한 곳에. 네, 더 따뜻한 곳. 차나무가 열대식물이에요. 그리고 차나무의 정명, 학명이 이제 동백나무과 차나무, 까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나무들이 이 뿌리를 보면은 형태를 보면은 옆으로 뻗는 애들이 있고 밑으로 직근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근데 동백나무나 차나무는 대표적인 직근성 밑으로, 뿌리예요. 예. 그래서 밑으로 1m, 2m 쭉 내려가면서 바위까지 뚫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육지 땅들은 사실 배수에 좀 취약합니다.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배수가 돼야 이 차나무가 살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성에다 차밭을 조성할 때 이 배수를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산지에다가 계단식으로 차밭을 조성을 했는데 제주는 전체가 화산토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뭐 배수가 너무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평지 조성이 가능해요. 평지 조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계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현대식으로 기계화도 도입이 되고 최첨단 그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됐죠. 그리고 2006년에 차산업 그 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 차계가 하나 생기고 그럼 주관부서가 이제 어디로 정할까? 그래서 제주에 보면 온난화 대응연구소라고 그 우리나라 전체 차산업을 주관하는 그 부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주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차 산업 관련된 어떠한 연구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제주에 있는 온난화 대응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차에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주도에서 많은 외래 품종들을 들여오면서 제주도 다원들이 발전이 시작됐어요. 그 발전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그 당시 소비자였고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그때 정말 차 문화가 시작됐고 차를 마시는 시기는 제주의 시기는 그때부터가 아닐까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된 네, 건. 본격적으로는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있지만 소비자가 느꼈을 때 정말 차 문화가 부흥하고 있고 제주의 차가 각광받고 있다고 느꼈던 시기는 2006년부터 저는 조금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제주도는 제주만의 품종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금설, 진설 같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외래 품종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제주도, 제주의 차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뭐 대부분 홍차를 떠올리면 이제 뭐 아쌈, 인도라든지 아니면 스리랑카 또 차도 녹차하면 사실 중국 녹차를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품종 개발이 시작된 지금 제주의 녹차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홍보하는 역할로서 정말 저 역시 이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로 오고 있죠. 뭐 여행을 하러 오든 국제 행사를 하러 오든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왔을 때 제주에 왔을 때 제주만의 차와 제주만의 차임식이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저희 문화원에서도 거의 한 20년째 국제 행사 때 제주형 티브레이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왜 제주에 왔는데 제주차와 제주차 음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단순하게 차와 차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중에 하나는 제주에서 직접 만든 녹차, 그다음에 뭐 말차, 제주에서 직접 만든 야생차, 그리고 특산품으로 만든 감귤전과 한라산 표고버섯전과 그다음에 요즘 해녀가 직접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만든 뭐 애플망고 양갱, 구자 당근 양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꼭 여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더 제주를 더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아니 국제 행사에서 그렇게 이제 네. 내놓으시는데 그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해마다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먹고 싶어서 작년에 내가 이제 일본으로 갔더니 중국으로 갔더니 이게 생각이 계속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볼 때 국제 행사하고 제주를 알리는 뿌듯함 또 그런 데서 느끼고 있습니다.
커피를 잘 마시는 애호가들을 보면 커피의 뭐 원두의 품종 또 원산지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요. 네. 그만큼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맛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차는 어때요? 차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양력 4월 20일이 고구라는 절기죠. 그래서 이 고구 전후에 가장 여린 순을 수확해서 만든 녹차를 보통 뭐 우전, 고구 전에 수확해서 녹차를 만들었다 해서 우전, 그리고 세작, 미세한 애들을 따서 만든 녹차, 세작, 그리고 뭐 참새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작설차. 그래서 이제 고급 녹차를 이렇게 일컫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중작, 뭐 대작 이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녹차로서.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이 끝나면은 여름에 두 번째 수확에 들어가면 이제 두물차. 그리고 또 가을로 넘어가면 뭐 추차라고 하기도 하고 세물차, 뭐 네물차까지도 이렇게 이제 수확이 가능하죠.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시기에 따라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보통은 우리 사람들이 차 마시러 가자라고 했을 때 녹차를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냥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정통차와 대용차를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차는 아까 차나무 혁명이 카멜리아 시넨신스인데 카멜리아 시넨신스라는 순과 잎으로 만든 걸 정통차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 뭐 이거를 발효도에 따라 색과 맛과 향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순과 잎으로 만든 건 모두 정통차라고 얘기하고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삼차, 매실차, 생강차 이런 걸 전부 다 대용차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통의 차라고 하면 그 차나무의 순과 잎으로 만들었다는 걸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대용차구나 이렇게 알고 밖에 보면 전통차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전통차는 뭐냐? 쌍화차. 맞아요. 그 쌍화차가 전통차고 우리 민속 음료 예전부터 내려왔던 민속 음료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제주는 뭐 신다리도 있고 그 제주에서 골감주라고 해서 제사 때 올렸던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통 음료로 또 알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녹차하고 홍차 이건 같은 뿌리예요? 네, 그러니까 차나무를 가지고 완전 불발효, 비산화차를 만들면 녹차고 완전 발효차를 만들면 홍차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6대 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차 산업이 좋아지는 게 옛날에는 차 하면 녹차만 뭐 홍차만 이렇게 떠올랐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차를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원해요. 그래서 6대 다류, 뭐 백차, 뭐 청차, 황차, 흑차, 뭐 홍차, 녹차 이렇게 6대 다류인데 제조 방법이 발효를 어떻게 시키느냐, 산화 발효시키느냐, 미생물 발효시키느냐, 아니면은 불발효시키느냐. 불발효차는 녹차가 되겠죠. 산화 발효를 적게 시키느냐, 많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백차, 청차, 뭐 황차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백차는 10에서 20% 정도 산화 발효시키고 홍차는 이제 가장 많이 시키죠. 8, 90%. 그리고 미생물차라고 이제 흑차라고 있습니다. 흑차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이차. 보이는 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찻잎에 붙여서 1년, 3년, 5년 장 발효시키듯이 이렇게 발효시키는 게 보이차예요. 그러면은 여기 제주도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차를 제주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을 붙여서 흑차를 만들면 보이차랑 똑같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 청정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청정 이미지 속에서 산재에 돼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그 블렌딩 원료가 있고 그리고 좋은 이 미생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차랑 연계를 하면은 엄청 그 시대에 잘 맞는 그런 차를 제주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차들은 스트레이트 티라고 할 수 있어요. 단일, 그러니까 한 가지 지역에서 나온 차를 스트레이트 티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뭐 여러 지역의 뭐 제주의 지역의 차나 아니면 보성의 지역의 찻잎을 두 가지 지역의 찻잎을 섞으면 그 블렌디드 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렌딩 티 같은 경우에는 카페 체인점 가시면 기본으로 드시는 차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블렌딩 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잉글리시 블랙 퍼스트 많이 드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종류 중에 홍차 하나예요. 종류 네네. 하나인데 이제 홍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서 뭐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하나 주세요 하지만 그게 홍차 한 종류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 스리랑카의 실론티 그리고 인도의 아쌈, 아쌈. 네, 중국의 기문 이렇게 섞인 티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인데 이렇게 여러 지역의 찻잎이 섞인 게 블렌디드 티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홍찻잎에 얼그레이 티라고는 많이 그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얼그레이. 얼그레이 티는 이제 홍차 찻잎에 베르가못의 향을 입히거나 베르가못이라는 이 애는 바로 감귤과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직접 감귤 껍질이나 아니면 레몬 껍질을 넣어서 그러한 향과 풍미를 더 느끼게 한 차가 바로 얼그레이 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 이제 플레이버드 티라고 맛과 향 되게 첨가되었다라고 점점 생각하실 수 어려워지는. 있어요. 근데 이 안을 그냥 블렌딩 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또 마시는 차가 페퍼민트인데 네. 이건 어디에 페퍼민트. 들어가요? 허브차 대용차. 중에 하나죠. 대용차에. 대용차. 네. 이렇게 차에 대해서 들어도 궁금한 건 끝이 없어요. 사소한 것들도 또 많은데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사소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차가 준비가 됐는데 앞에 있는 차 따라 드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찻잔은 이렇게 오른손은 컵을 탑에 잡고 왼손 받쳐주고 색을 그다음 향기를 맡고 저기 한꺼번에 쭉 마시면 안 됩니다. 원샷 안 됩니다. 네, 세 번에 한 번. 이 차 맛을 보니까 뭐 굉장히 맛과 색과 향이 되게 뛰어납니다. 세 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마시면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맛을 보면은 아 얘는 이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수확을 했겠다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입하 전까지 수확해서 만들면 그래도 미세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수확해서 만들면 세 작. 그래서 굉장히 고급 차입니다. 지금 저는 약간 씁쓸한 맛이 느껴지면서 뭔가 여기 가슴,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 이런 게 맞나요? 네, 오늘 뭐 하루에 바로 그렇게 느끼시면 다 배우신 것 같은데요. 차 맛을 제대로 아십니다. 네, 좀 더 마셔볼게요. 네, 차 맛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모금씩 마셨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맛이 단맛, 떫은맛, 쓴맛. 요 세 가지 맛의 조화예요.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진 차가 등급이 높은 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 맛을 지배하는 성분이 차나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떫고 쓴맛을 지배하는 성분이 뭐 우리가 폴리페놀류라고 해서 탄닌, 카테킨, 카페인 얘네들이 떫고 쓴맛을 지배하거든요. 얘네만 마시라고 하면은 거북해요. 그럼 얘네를 잘 잡아주는 달달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유리 아미노산. 그래서 이 아미노산 함유량이 차의 등급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봄에, 이른 봄에 여린 잎일수록 아미노산 성분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차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차는 몇 번까지 우려 먹을 수 있을까예요. 몇 번까지 우려 먹을 수 있나요? 그거는 차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녹차는 뭐 3번 이상 이렇게 우려 먹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백차는 여러 번 우려 먹을 수 있어요. 흑차도 여러 번 우려 먹을 수 있고, 홍차는 또 보통 한 번 이렇게 우려 먹습니다. 청차, 황차도 또 2-3번 이렇게 우려 먹고, 우리 한국 분들이 티백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마시는데, 녹차 그러면 티백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티백도 요새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급 티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티백을 마실 때 보통 보면은 종이컵에다가 티백을 넣어요. 그리고 100도씨 물을 받아요. 그럼 벌써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녹차는 80도 정도로 식혀서 이제 차를 우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먼저 컵에다가
물을 먼저 받아요. 그러면 그 받는 순간부터 한 10에서 20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서 물을 식힌 다음에 티백을 넣고 그리고 녹차는 보통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우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 티백을 넣어놓고 5분, 10분 계속 우리면서 마셔요. 그럼 점점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떨코스 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3분 지나면은 티백을 꺼내놓고 그리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릴 때는 또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30초 정도 우린 다음에 또 티백을 꺼내놓고 두 번째 우려서 마시면은 그 차가 갖고 있는 가장 맛있는 티백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잘 유념하면은 맛있는 녹차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궁금증이 있는데 저는 얼죽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원하게 마셔야 되는데 차는 왠지 그렇게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가요? 이제 차는 자기 기호에 맞게 뭐 따뜻하게도 먹었다가 차갑게도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뜨겁게 마셨을 때 풍미가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가 몸에 좋아서 다들 따뜻하게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차는 차게도 우려서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걸 저희는 냉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방금 해차 시즌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해차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 중 하나가 냉침을 하는 방법이에요. 6분가량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3분이 아니고 6분 정도 충분히 우려서 드시면 더 단맛을 잘 느끼실 수 있고요. 저희 한국 녹차의 특징이 약간의 군밤 맛이 나요. 그래서 그 냉침해서 드셨을 때 군밤 맛이 느껴지는 녹차의 특징을 제대로 느낄 수도 있고 지금 얼주가라고 하셨잖아요. 더 차게 먹고 싶을 거예요, 분명. 그럼 저는 이 방법은 제가 여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홍차는 워낙에 따뜻한 성질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더 따뜻하게 드시고 열감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홍차를 더 맛있게 아이스로 먹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저는 페트병에 이제 홍차를 넣어서 홍차 티백이나 뭐 다양한 잎차를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넣고 주무시면 되세요. 냉장고에 넣고 주무시면 아침에 정말 그 홍차의 향을 제대로 아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음 탁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딱 마시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조금 풍미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냉장고에서 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24시간 정도 우리면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미세한 그 맛과 향을 누리는 그러한 밀크티가 만들어져요. 맛있는 차를 먹기 위해는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차를 또 맛있게 마시려면 인내심도 좀 필요하다. 네. 전 이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달에는 꼭 지켜야 하나요? 네. 꼭 지켜야 하면 꼭은 좀 뺄까요? 그럼 달에는 네. 지키는 게 좋은가요? 지켜야 할 게 있다라고 하죠. 차를 넣는 투다법이 또 있어요. 이거는 좀 기억했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계절이 다른데 2분에서 2분 30초를 기다려라 라고 하면 주위의 온도도 영향을 받잖아요. 봄, 가을에는 물을 먼저 놓고 이제 물을 반만 넣는 거예요. 차가 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물을 넣어요. 그래서 차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름에는 주위 온도가 더워서 차가 너무 빨리 우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먼저 다 붓고 차를 나중에 넣어요. 그럼 차가 위에 있어서 상투법. 그럼 겨울에는 차를 먼저 놓고 물을 부어요. 무슨 법일까요? 겨울에는 차가 밑에 있어요. 가운데 있을 때 중투법, 아까 위에 상투였잖아요. 하투법 맞아요. 그러면 기억해 보면 계절에 따라 오늘이 뭐 봄이구나 이러면 한번 기억을 해서 해보고 이러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아까 뭐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받치고 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건 뭐 예법이죠. 차 예법인데 이제 두 손으로 찻잔이 손잡이가 없는 이유가 두 손으로 이제 마시라고 손잡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손으로 좀 예의 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려우면 사람들이 마시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맛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 차의 양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가 왜 필요할까요?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냥 차가 단순하게 마시는 음료이기만 했다면 이렇게 긴 시간, 오랜 사람들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도라고 하죠. 차를 마시며 도의 경지에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 같긴 한데요. 초이 선사의 다신전에 보면 차 마시기 부분에
차는 홀로 마실 때 신의 경지에 간다고 해서 독철신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혼자 차를 마시면 이제 고요함 속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제 거기에 나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 한 잔이 그런 소중한 이제 우리에게 일상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차 한 잔을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쉼표. 근데 이 쉼표도 굉장히 다양한 쉼표가 있는데 커피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커피 휴식. 브레이크 한다고 아까 티 브레이크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티 그러면은 또 떠오르는 단어 티 타임. 그럼 브레이크랑 타임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브레이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럴 때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다음 일을 또 준비하는. 근데 T는 그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하기 전에 오롯이 차자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티 타임이라는 거는 더군다나 이렇게 자리가 다양한 자리를 또 만들 수가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또 차를 마실 수 있고 거기서 오는 또 문화라는 게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쉼표가 티 타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마지막 우리 대표님. 네, 저는 차를 시작한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차에 미쳤다기보다는 저는 제 중심을 잡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차예요. 차를 우리면서 이제 호흡도 가다듬어 보고 그리고 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과 커피를 마실 때 시간의 흐름은 조금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차 마시는 시간을 정말 오롯하게 저를 느끼는 데 썼고요. 그래서 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게 차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차는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딜 가도 차를 드실 수 있어요. 전시장에 가도 차를 드실 수 있고 너무 갇혀서 마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코로나 시대에는 차를 친구처럼 만약 친구를 만날 수 없다면 차는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습관도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그동안 정말 몰랐던 차의 매력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는 좀 마무리를 근심을 좀 털어놓고 차 한 잔 즐기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